세코! 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인데요. 세종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요. 그 의제는 바로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에 관한 겁니다. 과연 긍정적인 사인이 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토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온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5분 토지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냥 시원하게 발표를 하죠. 청와대까지 완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 뒤로 세종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역시 토지 가격은 이슈를 먹고 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큰 이슈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세종에 와서 땅을 사려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땅을 많이 사냐면 결국은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도시에 가까운 토지를 많이 삽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토지도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국회의사당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긴 한데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결정권이 있잖아요. 결국 그 결정권 때문에 많은 이익단체들이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들과 그 조직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 유관기관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익단체들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국회의사당이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제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범인들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권력기관이 내려온다. 권력기관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장은 놔두고 상임위원회만 내려오잖아요. 상임위원회 하는 일이 뭡니까?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들, 국토교통부라든지 재정기획부라든지 이런 부처들의 어떤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는 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리 법안이라든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이제 결정을 내고 본회의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역할이 너무 큰 거죠. 분명히 많은 이익단체와 그 로비스트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죠. 이런 분들일수록 고급 전원주택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거죠. 몇 분이나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와 가까이 10분, 20분, 30분 내에 있는 전원주택지 또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상당할 것이다. 예견을 해봅니다. 물론 국회의사당 건물이 완성은 2026년, 202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 6년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종시는 대선이 있죠. 복선전철,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이 되잖아요. 큰 이슈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상승 가치는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이슈를 터뜨렸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모든 부처, 국회는 통째로 결국은 청와대까지 이전한다. 지금 집권당이 갖고 있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권에서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결국 복지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을 해야 되고요. 많은 돈들이 뿌려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4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돈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자산 인플레이션 이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차기 정권을 잡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펴는 외적인 부분과 이면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세종시 근처의 토지를 살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0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선 전에 꼭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사당에 대한 예견을 어제 중도일보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합헌 그리고 청집무실도 설치, 세종의사당 찬성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요. 국회의사당 뿐만이 아니라 청집무실도 와야 된다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먼저 나 있습니다. 아마 공청회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국회법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투표를 하면 국회법 통과가 되잖아요. 여당이 뭐 180석이나 되니까 통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이슈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한국판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이 아니고 세종 중심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세종시 도시 건설 계획을 15년 만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로 가구 수를 좀 늘리겠다는 거예요. 1만 3천호 가구를 더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현실 여건 반영한 탄소 중립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 세종 신청사, 복합 편의시설, 국회의사당, 그리고 미디어타운, 마이스 기반, 그리고 도시 지원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5차 국토계획 얘기하면서 메가시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 원래는 250만 명에서 인구 460만 명으로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한 500만 정도의 인구를 끌어안겠다는 거죠. 꼭 서울에 안 가도 충청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위로는 진천, 자, 왼쪽으로는 공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청주, 밑으로는 대전광역시까지, 계룡시까지 포함이네요. 이렇게 460만 명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충청권에 표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충청권에 표를 확실히 받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송을 거쳐 조치원 거쳐가지고요. 정부 청사를 거쳐서 계룡까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에 많은 이슈들이 터지는 이유는 바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국회의사당이 정말 어떤 규모로 들어오고 어떤 경제 효과가 나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건물을 가운데로 양옆에 직원 거주 시설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사이에 국회 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설 주변에 국회 타운을 만들어서 이런 레지던스라든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숙소 개념까지. 국토연구원은 이렇게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거리를 줄여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 5천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1,500명 안팎의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전체 경제 유발 효과도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내려와서 정착하면 8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뉴스에 발표하고 있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사당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권력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그리고 토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6년이나 7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세종시가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년이 세종시 완성 3단계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그때부터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세종시는 정말 계획도시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1년, 2년 살면 살수록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외부에서 행복도시를 오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행복도시가 좋은 곳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행복도시 가운데 수목원, 호수공원, 식물원, 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허파 역할을 하잖아요. 네, 강변도 있고 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13,000세대 정도의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행복도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2030년 이후에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행복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행복도시 주변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도시와 이왕이면 가깝게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10분,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형 단독주택, 전원주택 자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땅은 이슈를 먹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 점만 명심하길 바라겠고요. 내년은 대선입니다. 대선 전에 꼭 토지를 좀 사야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토지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죠.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종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표났는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보나마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세종시는 너무 좋죠. 토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야 될까? 어떤 토지를 사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내려온다. 권력자들이 내려온다. 이익단체들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내려온다. 연구기관들 그리고 관련 조직들이 다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력자들이 필요한 것은 토지다. 세종시의 경조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들이 나게 됩니다. 자, 어떤 토지를 사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신다면 코끼리 부동산을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분 토지에서는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앞으로 10년 뒤의 행복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요. 이 가슴팀이 저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슴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5분 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